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1년 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화마로 가족을 떠나보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석 기자입니다. 세종병원 화재로 장모님을 떠나보낸 김승환 씨. 1년이 지났지만 화재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장모님이 평소처럼 집에 있을 것만 같아 늘 문을 열어놓고 지냅니다. 궁그런 빵이 있어요. 그 빵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빵을 어떤 날 사가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집에 가다 보면 참 안 계시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상금이 수억 원이다. SNS를 통해 개소문까지 돌면서 지금도 유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병원 쪽으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유족 대부분은 밀양을 떠났습니다. 애들도 이제 아직 미성년자고 아빠 없는 자리가 아무래도 생활은 조금 힘은 들죠.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유족은 45명 중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밀양시가 대신 보상하고 세종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5명의 유족은 여전히 외로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 누구는 차라리 잊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엇갈린 현실 속에서 유족들의 상처는 1년이 흐른 지금도 쉬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4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화재 당시 오래된 전기시설과 무분별한 증축, 미비한 소방 설비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는데 과연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이어서 이재경 기자입니다.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40여 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오래된 전기 배선이 합선되면서 시작된 불은 단열재와 보온재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이 증개축되면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소방 건축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밀양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누전 차단기를 열어봤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깡통 차단기입니다. 차단기가 지금 이게 2개 아닙니까? 그러면 요 차단기는 요거대로 하고 요 차단기 여기에 저절로 내려가도록 그래 해라 하대. 따로따로? 예. 시장 곳곳에선 멀티탭을 이용해 문어발식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량보다 용량이 큰 전열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력을 제어하는 분전반 밖으로 전선들이 튀어나와 있고 접지 부분도 노출돼 있습니다. 감전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큽니다. 내려가지 있지. 선이 좀 이상 있으면 내려가세요. 한 1년에 몇 분 정도 내려가나요? 1년에는 아니고 자다 감시 내려가세요. 이 전통시장의 208개 점포 중 59개가 전기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 현장 시정 조치와 자진 개선 유도만 했을 뿐 행정 조치는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세종병원 화재 1년이 지났지만 병원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정밀 안전 점검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밀양시가 지난해 11월 전기 화재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안전의식은 1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총장 공백 등으로 안팎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던 경남도립 거창대. 총장직도 5개월째 공석입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선 학생이 아닌 교수들의 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남도와 대학이 내놓은 혁신 방안은 학노와 보건의료기술전문대학으로의 특성화입니다. 간호학과의 정원을 내년까지 65명으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건의료계열과 한방학노화학과 신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선해양 산업디자인과의 신입생 모집은 올해부터 중단했고
항공과 기계계열 학과의 정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교의 학과 개발과 그다음 지역 산업과 관련되는 항로화 산업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려고. 장기화된 총장 공백 상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학 개혁의 적임자를 찾는 데 시일이 걸렸다며 조만간 총장 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방향에 맞는 적임자를 물색해서 후보 검증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선임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올해 개교 23주년을 맞는 거창대학이 제2의 도약을 향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제2신항이 진해 재덕만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제2신항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이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재덕만 일대에 들어설 제2신항. 경상남도는 12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만큼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는 항만과 배후단지에 110개 업체가 입주하면 해마다 70억 원의 지방 세수가 늘고 취등록세는 최대 1,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21선석을 개발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면 4,200명의 고용 효과와 배후단지에 업체 50곳 이상 입주하면 2,500명의 고용도 예상합니다. 신항이 경남에 입지가 되는 만큼 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배후도시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TF를 가동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 때 조달청 입찰 자격 기준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최대 40% 참여할 수 있어 경남 건설업 직접 효과는 최대 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바다를 또 메워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에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신항 공사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민들로선 막막할 따름입니다. 신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안 그래도 거기에서 소득이 한 60%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2신항이 들어선다면은 그 어민들 생명은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양수산부도 보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이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적법한 그 어업권이 있다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조만간 어민들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적법한 보상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미세먼지는 물러났지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영하 4도로 평년보다 2도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도로 오늘보다 3도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경남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늘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창녕 영하 9도, 함안 영하 8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성 6도, 창녕 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거창 영하 9도, 진주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6도, 거창 5도로 어제보다 2도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계속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통영과 거제, 남해 해역에 축구장 133개 크기의 인공 어초를 조성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2019년도 경남도 어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공어초 시설 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으며 앞으로 36억 원을 들여 96헥타르 면적의 어류 폐조류용 인공어초 시설을 조성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강합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 동안 도내 인공어초 설치 해역을 조사한 결과 어획량이 대조구역 대비 평균 1.8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창원시 공원 묘원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임시 운영됩니다. 임시버스는 설 당일인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운영되고 창원공원 묘원을 오가는 버스는 평균 25분 간격으로 6대가 운영되며 창원시립 상복공원 버스는 평균 45분 간격에 2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 지역 항공우주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내고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기술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 편차를 보이며 중소기업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터 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와 재료연구소, 경상대 등이 연합해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청군이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고향인 산청으로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산청군은 어제 동의보감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베트남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베트남 언론 홍보, 홍보대사 위촉, 온라인 마케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의 고향인 산청군 생초면 주민 100여 명은 지난 24일 생초면 사무소에서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과 맞붙은 베트남의 승리를 기원하며 단체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오늘로 주말 뉴스데이는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